9월 15일 공매도 재개가 논란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는 시장을 하락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장을 해라 또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매도 연장 금지가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연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면서 여러 전문가, 교수들도 찬반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공매도 토론회가 최근에 열렸었죠. 저도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웃겼어요. 왜? 다들 이제 저보다 몇 배나 더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방향에 관해서 찬반 의견을 토론해라. 까라면 까라 식으로 하니까 다들 하긴 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경제, 주식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찬성 반대의 이유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데 일치되는 공통되는 생각은 있었죠. 뭐죠? 결국 토론회의 키워드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오늘은 2020년 버전 공매도 완전 정복 핵심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공매도 이슈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해 대비 50%에서 60%가 늘어났었죠. 증시 폭락을 완화하고자 2월부터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를 했는데 그 시한이 9월 15일로 거의 다 달했습니다. 시장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반등을 했고 세계적인 평균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 반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해냈다라고 이 모든 공을 돌릴 수는 없지만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에 비해서 저점 대비 10에서 20% 더 상승했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분명히 영향은 있었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식인 분들도 이번 상승에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공매도 금지 기간이 풀리는 걸 원하지 않고 공매도가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공매도 논란이 이번에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초핵심 정리를 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뭔가? 없다, 비다, 빌공짜를 쓰는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서 비쌀 때 매도 주문을 내서 주식이 쌀 때 매수하고자 하는 매매입니다. 더 요약을 하자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갚는 거다.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팔고 싶어. 지금 팔면 대박이야. 근데 없네. 그래서 친구한테 우산을 빌려줘 해서 우산을 빌립니다. 그리고 5,000원에 우산을 팔고 나중에 비가 그치고 우산이 싸져서 2,000원이 되면은 그 우산을 2,000원에 사서 친구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매매죠. 그런데 이 공매도는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매도는 주식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하락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단점도 있겠죠. 공매도 악순환 고리는 공매도를 매우 혐오하는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폐지하라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공매도를 낳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매도가 주가 추가 하락을 시키고 공매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락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또 공매도를 하고 추가 하락이 되고 이게 바로 공매도 악순환 고리죠. 순기능이 있으면 악기능이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우주의 진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매도 악순환 고리를 막기 위한 규제가 상당히 또 부실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냥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공매도 악순환 고리를 막기 위한 규제 3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설명할 때 제가 없는 걸 빌려서 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차입 공매도가 맞죠.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판다. 말만 들어도 이게 무슨 개똥. 차입 공매도는 주로 국민연금, 교원, 공무원, 공제회 뭐 이런 연기금군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죠.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야야 번거롭게 주고받고 할 거 못하러 귀찮게 그래. 그냥 빌렸다 치고 하자. 이건 사실상 증권사가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가입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 변동성을 더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금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시스템적으로 해당 기간의 계좌의 주식 보유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계좌 함부로 못 보듯이 이게 무차입 공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의 뜻이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 뜻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의 개념이고 증권사 놈들의 공매도 개념은 다르죠. 주식을 그냥 팔고 싶을 때 판다. 혹시 걸리더라도 처벌이 낮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금지는 악순환 고리를 제대로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입 공매도 종류를 표시한 자료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매도는 개인이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HTS에서 대주거래라고 검색하시면 개인도 일부 종목에 관해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제공하는 몇십 가지 종목밖에 할 수가 없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은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공매도 악순환 고리를 막기 위한 두 번째는 업틱 룰입니다. 호가창을 보면 9,980원, 9,990원, 만원, 그 다음은 50원씩 올라가죠. 1,050원, 1,100원. 이 호가 단위를 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은 두 틱이니까 두 틱 올랐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럼 업틱 룰 느낌이 오시죠. 시장 가격 밑으로 다운틱으로 공매도 하지 마라. 업틱 주문만 넣어라. 시장가가 만원일 때 만원보다 싸게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주가가 주문을 넣는 것만으로도 떨어지죠. 업틱룰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보다 낮게 매도 주문을 못 넣으니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주도하진 못하겠죠. 이거 참 괜찮은 규제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거래소는 정말 나는 관대하다, 나는 자비롭다, 예외 조항을 무려 12개나 만들면서 신호등은 만들었지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12개나 만들었다는 소리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 업틱 룰 역시 공매도 악순환 고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공매도 악순환 고리를 막기 위한 세 번째는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 또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인데 이건 사전적 금지 조치가 아니고 공매도 발생 사후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공매도 악순환 고리를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공매도 폐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공매도의 단점을 막는 시스템이 개판이라 공매도 폐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폐지 가능성은 그래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매도가 없는 증시 자체가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매도가 없는 증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그만큼 공매도는 세계적인 투자 기법이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미흡합니다. 공매도가 없었으면 결국에 하락 안 했나? 라고 물어보면 이게 애매해진단 말이죠. 공매도도 하락의 명분이 없으면 매수 세력을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과거 사례를 봐도 공매도가 없었으면 하락 안 했나 라고 하면 정말 애매해집니다. 최근 국내 태양광 기업을 조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과거에 핫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다 몰락을 했죠. 이때도 엄청난 공매도가 발생을 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등 명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공매도가 기업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 명분이 생기면 주가가 마치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사람이 돼서 나오듯이 주가도 반토막 이 돼서 나오는 게 문제죠.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폐지하게 된다면 외국인은 롱숏 전략, 자본 조달 전략에서 제약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효율성, 자본순환 등이 나빠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가 삼류 증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공매도 폐지론자들은 어차피 지금도 삼류 해외 주요 증시의 공매도 금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선진 금융시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은 금지조차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조기 종료를 했는데 한국은 조기 종료도 안 했다? 오늘 제가 조금 계속 거래소의 무능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일단 공매도 논란이 커진 이유도 증시가 한참 오를 때 투자자들이 기분이 다 좋을 때 조기 종료한다 했으면 잔치 중에 화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투자자들이 증시 폭등해서 춤추고 있는데 옆에 가서 저기 지금 공매도 금지 해제해도 될까요? 하면 그래 해제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증시가 주춤하고 조정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심란한데 여기에다가 저기 지금 공매도 금지해도 하니까 지금 뺨을 맞는 거죠. 거래소의 대처 미흡과 무능 역시 지금 공매도 제도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는 시장 회복기인 5에서 6월에 우리도 조기 해제했어야 했습니다. 거래소는 적당한 때를 놓치고 시장이 저점 대비 코스피는 60%, 코스닥은 100%로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은 이 밥상을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왜냐? 증시가 하락하면 대박이니까. 적당한 해제 타이밍을 놓쳤고 코로나19의 확산 조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연기는 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연기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개월이 연기되느냐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공매도 세상에 장단점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주의 조화, 진리, 밸런스죠. 그런데 훌륭한 제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틱룰, 공매도 보고 및 공식,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 이게 사전적으로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래도 위반에 관한 처벌,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처벌이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거래소는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개인은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이거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되었고 동학 개미 운동 같은 말이 생기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시장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언페어, 불공정, 개선의 전망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음 한 끼에 뵙겠습니다.